2019년 보잉 품질 관리자였던 존 바넷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결함, 부품 추적 절차 무시 등을 지적했지만 이 고발은 내부적으로 무시되었고 그렇게 존 바넷과 보잉은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3월 존 바넷은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 호텔 주차장에서 그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잉은 항공기 제작 회사이면서 방위산업체이며 현재는 경영 악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방위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마찬가지로 미국의 투자은행은 국가와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그에 따른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며 어떤 큰 이슈에 항상 껴있는 존재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국 기업은 미국 그 자체입니다. 이란의 실질적인 2인자라 불리던 쿠드스군 총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기가 많았던 그는 202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질 정도로 매우 유력한 대권 후보였으며 이란 이슬람 헌법상 군인은 1년 전에 퇴역하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 퇴역할 것으로 관측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2020년 1월 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곤죽이 되어 암살당했습니다. 그를 죽인 이유는 처음에 이라크 중부 지역에 파견된 미국인 통역사가 누가 쏜 건지 알 수 없는 미사일로 사망하게 되어 빡친 미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이에 빡친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미국인 통역사가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의해 죽었는지 IS에 의해 죽었는지 도대체 어떤 조직에 의해 죽었는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셈 솔레이마니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된 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살당한 대통령입니다. 1880년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제임스 A 가필드는 당선 몇 달 만에 암살이 시도되었고 겨우겨우 살았지만 돌팔이 의사에 의해 사망당했습니다. 1900년에 2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윌리엄 맥킬리는 1901년 암살당했습니다. 1920년 당선자인 29대 대통령 워렌 G 하딩은 심장마비로 사망당하였고 미국 내에서도 암살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인물로 뭔가 고 노무현 대통령과 겹치는 점이 있습니다. 1940년 당선자 AKA FDR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1945년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2차 세계대전 주인공들인 상황 중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 그리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이 3명은 모두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1960년에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1963년 케네디 유세지인 텍사스주 댈러스시 다운타운에서 퍼레이드 도중 총탄을 맞고 즉사했는데 이 퍼레이드 살해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되어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고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측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겠지만 누가 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용서가 없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례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행보에 방해되는 존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질 않으며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네임드 정치인이든 반드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중국화되는 걸 미국은 전혀 몰랐고 미 재무부 연준이 완화 정책으로 달러 통화량이 개박살나는 걸 그냥 방치해서 중국이 절대적인 힘인 기축통화를 뺏어오는 것 역시 몰랐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며 개쩌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대충 12개가 넘는 첩보 및 정보기관,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의 대기업들을 가진 그 미국이 친중 세력을 잡지 못하고 망가진 통화량 정책에 의해 절대적인 힘인 기축통화를 놓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나 미 재무부가 달러의 통화량 조절을 자연방으로 실패하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이 기축통화 자리를 노린다고 주장하는 제1문가, 수십 개의 첩보 및 정보기관이 있는 미국은 너무 착해서 가만히 있는데 나쁜 중국만이 선동하고 스파이짓하며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킨다며 돈 빨아먹는 사이버 레카, 모두 하나같이 앞뒤가 안 맞는 개소리들일 뿐입니다. 세계대전을 통해 양쪽의 무기를 팔며 돈장사로 기축통화 자리에 앉은 그 무시무시한 미국이 방구석 유튜버도 아는 사실을 몰라서 기축통화 패권을 중국에게 뺏긴다는 건 진짜 개소리 중 개소리이며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군사력 그리고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고 떠들면서 중국의 프로파간다로 대한민국이 중국화되는 걸 모르고 있다는 말은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첩보 및 정보 수집을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의지를 반하는 존재를 절대로 가만두질 않습니다.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은 기축통화 패권을 위해 아시아 연합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아시아를 연합하여 자체적으로 화폐를 생산하고 경제활동을 하면 당연히 미국의 달러는 굳이나 쓸 필요가 없어지고 이건 기축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축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중국을 빤다, 정치적으로 극단적이다, 음모론적이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영상은 애매비도 팔아먹을 것처럼 미쳐있는 정치병 환자, 착한 병에 걸려 특정 정당의 사회주의적 정치도 무조건 빨아주는 하층민들, 정의를 외치면서 온갖 선동
운동과 구라만 치는 사이버 레카 및 변호사, 이런 쓰레기들을 위한 영상이 아닌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일부 개가 아닌 인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영상은 중국의 행보를 실드치고 반미를 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며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세계의 흐름의 이해를 통해 덮쳐올 큰 파도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만든 영상으로 악플이나 욕설도 상관없지만 콘업 채널은 아무렇지 않게 패드립을 날리는 채널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담화문에 나온 것과 같이 종북 반북과 세력들의 척결의 목적과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한 대중들은 유튜버나 변호사 채널로 찾아갑니다. 레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선언한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지적하고, 변호사의 분석처럼 비상계엄 후 국내 증시는 시총 약 140조 원이 빠져버렸으며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똥을 뿌렸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후 뉴욕 증시는 시총 6조 6천억 달러, 한국 원화로 약 1경 원에 해당되는 규모를 빠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가들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며 앞으로 미국이 점차 망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계엄령의 영향으로 각종 지표는 박살나기 시작했고 외신까지 그 원인을 비상계엄이라 못 박았으며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 역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구석 유튜버나 사이버 레카, 기생충 같은 변호사들은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외적으로는 트럼프를 어리석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라는 국가 차원의 큰 이슈를 터뜨려 해외 자금이 이탈하게 만들었고,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미성년 여자 아이돌 스토커 변호사는 어리석다며 비웃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대 법학과 출신 검사였으며 검찰총장까지 찍고 대한민국 넘버원인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 판사 빙의한 아이돌 스토커 변호사 따위가 아는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가지고 에이시안 유튜버 나부랭이들이 제2문과 빙의해서 트럼프가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로 트럼프 역시 펜실베니아 대학 경제학과 출신으로 부동산 사업, 방송 사업, 모델 에이전시, 호텔, 골프장 사업,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인으로서 도저히 그를 깔 수 없는 미국의 엘리트 중 엘리트로 트럼프 역시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거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트럼프는 한 나라의 수장으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엘리트 참모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각각 참모들과 협의하고 연구하여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뭔가 자꾸 생각할수록 더 이상한 게, 다 알만한 한 국가의 넘버원인 초엘리트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을 발생시키는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정치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의 의미는 정사를 다스린다는 뜻이며, 넓은 의미로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관련된 권력, 결정,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대중들이 인식하는 정치라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 운영 정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치라는 것은 정의로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이 존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뿐 착하고 정의로운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먹을 것이 부족해진다면 당연하게 인구를 줄이거나 먹을 것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먹을 것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인구를 줄이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결정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지만 대중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치를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전염병을 돌려 인구를 조절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살인이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류는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반복될 운명을 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이것이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이란 특수한 목적이 있지만 살인이란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 전쟁과 전염병, 경제공황이라는 지옥을 발생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지옥이 인류를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정의를 위해서 살인을 하지 않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정치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하고 나쁜 짓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는 기술을 개발해서 먹을 것을 늘리게 어떻게든 하겠다고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트럼프,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앞서 콘업 채널에서 다뤘던 이야기로, 현대의 경제, 즉 돈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저는 주관적으로 인간에게 돈은 마치 본능과 같은 것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돈입니다. 국민은 그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타워가 존재하지만 사실 재밌게도 국가는 돈을 그냥 찍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땅에서 파거나 구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국가는 돈이 없다고 하고 세금을 뜯어갑니다. 아니 돈을 그냥 찍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게 쌓이면 돈은 그냥 휴지가 되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걸 적당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늘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하고 그걸로 투자하고 소비해서 경제는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화량이 너무 폭발하면 돈은 휴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고 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폐는 쌓이게 되고 마지막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통화량을 방치해서 강력한 힘인 그 돈이 휴지가 되는 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국가는 돈이라는 파워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잠시 돈을 파멸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염병으로 경제를 마비시키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돈을 미친 듯이 찍기 시작합니다. 돈이 풀리면 기업은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인데 다른 기업은 거대 자본으로 더 싸고 좋은 상품으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과열되면서 레버리지, 즉 돈을 오지게 빌려야 하고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돈을 쉽게 구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했던 결혼은 이제 선택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가 굳이 없는 것이고 애도 낳지 않습니다. 최악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거품과 비례한 것입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고 넘치는 돈으로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이 나오며 마치 대한민국은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으로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끊기면 반드시 개박살나게 될 것이고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습니다. 이때 문정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인건비를 오지게 상승시키며 착한 척합니다. 무지한 대중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환호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찍어낼 국리를 하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쓰게 만듭니다. 온갖 착한 척 인류에 넘치는 척했지만 전 국민의 돈에 미쳐 모두 빚쟁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결코 정의롭지 않지만 아니 전나게 나쁘지만 통화량 조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뒤로 두툼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계획을 위해 다음 후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입결시켜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파와 적대적인 척 정치를 시작합니다. 국가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의 스케일도 커지지만 일단 그냥 둡니다. 그렇게 김장 담그다가 숙성되면 그러니까 긴축의 때가 오면서 하나씩 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잘못된 정치를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모두 같은 팀이고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악재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반 대중들은 이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정치 재벌적 라인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줄은 이미 진작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드디어 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오지게 찍어내는 걸 멈추고 이제 회수하거나 녹여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그동안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다른 스타일의 정치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회주의는 굉장히 싫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완전한 사회주의, 완전한 자본주의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긴축이 시작되면서 돈이 부족해지고 많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 했던 건축부터 박살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돈이 돌지 않고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상황에도 부동산 경매로 돈 번다고 방송하는 유튜버는 모두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터뜨립니다. 국내 증시는 박살나고 해외 자본이 이탈하며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지만 화폐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은 완화와 긴축의 반복에 의한 필연적인 현상보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대중들의 관심은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기본 성질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제는 망가지는 것이지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랜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중국 스파이가 어마어마하고 대한민국이 중국화되어 가는데 뭔 소리냐 하겠지만 온난화 선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파편만 안다고 해도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담화문의 내용과 중국화 작업이 실질적으로 실행 중이고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이용해서 아시아를 통합시킨 후 통제할 것이 아니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중국화하는 것을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긴축이 끝나고 완화를 위해 그러니까 다시 돈을 찍어낼 명분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도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반인들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없도록 새벽에 이벤트가 실행되었고 실제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화폐 조절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가가 갖는 화폐의 본질
본질을 감추고 통화량 조절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아마 재미없고 지겨운 싸움은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경제가 망가진 이유는 정치인 때문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좀 더 정확히는 나쁜 중국인데 그걸 막기 위해 싸운 정의로운 정치인은 탄핵되었기 때문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6월에 대선이 있고 7월에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긴축의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마 스트레스 DSR을 실행되고 대출 똥구멍은 막히면서 경제는 개박살날 예정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치는 적게는 50%, 많게는 80% 폭락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들은 대출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중산층 또는 돈이 있는 국민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 거품을 키워서 터뜨리는 방식으로 화폐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경제를 살리겠다고 또 다른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또 다른 스타일로 비리를 저지르면 반대편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며 국가의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큰형님들은 뒷구녕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한 국민들은 언제나 정의를 찾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큰 파도에 휩쓸려 죽어나가는 겁니다. 완화로 인해 인플레가 발생되고 경제가 박살나서 돈 많은 사람들 또는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은 거지가 되고 다시 경제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돌립니다. 오랜 시간 긴축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완화의 시간은 다시 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화폐는 대한민국의 돈과 비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사실 대한민국의 돈도 미국의 돈에 의해 지배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돈을 풀어라 라고 하면 풀어야 하는데, 정확히는 이런 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냥 미국 앞에서 노예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도 통화량 조절을 위해 돈을 오지게 찍어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미국의 돈 달러는 전 세계로 뿌려야 합니다. 돈을 뿌려야 다른 나라가 달러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며 그래야 미국은 파워가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머니게임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방식은 수입 수출해서 적자를 만든 것입니다. 세계대전의 피해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나라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다시 물건을 만들어 미국의 물건을 팔면서 미국의 달러를 가져오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가 나면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니까 달러를 다른 나라에게 뿌려주기 위해 그동안 일부러 적자를 맞았던 것이고, 이제 다시 돈을 긴축, 즉 흡수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흑자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정의나 올바른 정치 따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목적을 향한 정치만 존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은 찍어내면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정신 나간 정치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을 선전하면서 높은 관세 정책을 때려버리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박살나면서 국민의 돈이 줄어갑니다. 국민의 돈이 줄면서 소비가 줄고 더더욱 기업은 힘들어지면서 경제는 망가지기 시작하면 화폐의 생산과 소비의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정치인들이 지속 가능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를 위해 잘못된 잔인한 경제 정책을 패스하여 다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따르겠지만 뼈와 살을 도려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잔인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정치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고 따라가야 하고, 물리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든 줄여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엘리트 정치인들의 모순된 정치는 국가 또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도록 통화 정책을 위한 쇼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이한 정치는 지속될 것이고, 여러가지 큰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경제는 박살나고 국민들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기업은 더욱 망가지고 고용도 박살나면서 소비가 축소되고 기업은 더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광고로 먹고 사는 연예인, 방송사, 유튜버들도 박살나기 시작하며 그동안 김장해놓은 비리 불법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폭락하고 개박살난 부동산 채권을 정부가 먹어치우며 국가는 개인이 소유가 아닌 임대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고, 어떻게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 국가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긴축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무조건 최저가로 싼 물건을 파시고, 주식, 부동산 등 모든 투자를 멈추길 추천드리며 코앞에 돈이 아닌 지속성을 고려한 기술을 배우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쓸데없는 정치쇼에 놀아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목적은 뭔가 정의를 실현시키거나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닌 단지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소수의 개가 아닌 인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히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께서 언급하셨던 AI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AI는 사람을 흉내낸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자동차를 가지고 환상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매우 과장된 말입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과 유사한 것처럼 광고하며 지능이라고 선동하지만 일종의 함수 덩어리일 뿐 동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지적인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드레스룸에 들어가면 LED 등이 자동으로 켜지는데 이건 인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온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감지해 작동되는 원리고, LED 등이 인간을 보고 주인님을 감지해서 켜지는 게 아닌 것처럼 AI도 지능이 아닌 일종의 변수에 따른 결과값의 총집합일 뿐 그 누구도 LED 등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차가 시각적으로 도로나 차를 보는 게 아닌 지속적인 차선, 물체의 속도 및 크기 등을 센서로 통해 감지하는 것일 뿐 감히 지능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구라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언급하기도 민망한 상식을 가지고 일부 유튜브나 음모론자들이 AI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등 선동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지능이라는 것은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복잡한 함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능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금속 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지능은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완화와 긴축 전환기에는 큰형님들이 항상 이런 최첨단 음모론을 펼칩니다. 인간의 두뇌의 칩을 받거나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등 AI가 인간을 편하게 만들어서 살기 좋게 하기 때문에 인구를 조절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계의 지도자들이 AI가 지배하게 놔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왜 그들이 일반 소시민을 위해 편하라고 AI를 개발해야 할까요? 기업은 단지 AI 마케팅이 먹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형님들은 AI 거품을 일으키는 경제정책이 목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정치가 끝나면 AI 관련 주식과 사업은 개박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현재의 과학이 인류 역사 중 바퀴나 전기 등과 같은 획기적인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으로 일단 너무 호들갑 떠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구독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견도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언제나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